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 우파를 응원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문재인 정부는 혹시 알고 있을까요? 미국 과학자연맹 FAS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말 이미 북한과 이란 등 요인 제거용 신형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 책임자인 한스 크리스텐슨 국장은 미국 국방부가 저위력 핵탄두 W76-2의 개발을 끝내고 지난해 말 테네시함에 처음 배치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보도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김정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위력 핵탄두인 W76은 1978년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핵탄두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트라이던트에 장착됐는데 미국은 이 핵탄두를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모두 340개를 생산했고 최근 W76-2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위력 핵탄두 W76-2는 오하이오급 SLBM 핵 추진 잠수함인 길이 170m, 수중 배수량 18,750톤급인 테네시함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거리 12,000km인 트라이던트 SLBM에 장착됐다면 사실상 지구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 계획에 따라 저위력 핵탄두 개발을 시작해 2019년 말에 종료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는 기존의 전략 핵무기가 가지는 500킬로톤의 폭발력에 비해서는 많이 약한 5킬로톤이지만 전술적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크리스텐슨 국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한 공식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신형 전술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지만 실제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 상황 발발 시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지휘부가 숨는 지하 지휘소를 공격할 때 이상적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하는 만큼 김정은 참수용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삶은 소대가리에 비유하며 무시를 한 것과는 다르게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유화적인 메시지만 표출하는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김정은이 외교적인 능력을 갖추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닮은 듯 하지만 정치, 군사, 외교 변화의 전조일 뿐만 아니라 집권 9년차에 들어 리더십 스타일과 강도, 유연성 등이 진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 구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대화 재개나 비핵화가 아닌 군사와 경제의 병진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북한의 위험을 강조했고 전원회의에서 9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외무상 교체의 배경이 가장 단순한 설명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38로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무자비함을 비롯해 인권 경시, 주체 사상에 대한 집착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전략적인 행보를 취하는데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는 성격이라기보다 군부 등 정치적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2018년과 2019년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하노이까지 방문해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세계의 시선을 끌 수 있게 만들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북한은 4일 뒤인 5월 14일, 5월 21일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5월 27일에는 신형 지대공 유격 미사일, 6월 7일에는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나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와 구축 그리고 미북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6월 20일 올해 안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북한에 대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밝힐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하는데요.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언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북방부 영토를 불법 점유하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북한을 나라라고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갖은 제안에도 북한 김정은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되는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는 갖은 대북 유화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했지만 북한은 어떤 제재가 있더라도 핵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거부했으며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의 결과물인가요? 그렇다면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점령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왜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만 드는 것일까요? 하지만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월 3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1000일을 맞았다며 감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1000일이란 시간 동안 각종 정책 실패를 비롯해 안보 위기와 동맹 위기를 초래한 정부에게 그 주변 사람들은 축하와 덕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저 일뿐이었고 지금은 제일 큰일이 앞에 놓여 있지만 끊임없는 일들을 늘 함께 감당해주는 국민들이 계셨고 취임 1000일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성공적입니까? 민생 경제 얼마나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은 성공적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냈다는 것인가요? 이런 문재인 정부를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월 3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 운영은 총체적인 거짓과 파탄 실정이라면서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의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모두 허언이 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 보복을 한다고 밝히는데요.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조국과 선거 부정을 파헤치자 전대미문의 검찰 학습을 서슴지 않고 검찰을 정권 친위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동서남해안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은 어떤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기에 현재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 날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문제를 지소미아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법치 수호의 상징적 자리인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던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월남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과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원봉을 축켜 세우는 발언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현재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올해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대해서는 독재 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의 진실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무엇이 얼마나 변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국민이 우선이 아닌 북한 바라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경제와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